안녕하세요.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관리비 47개 항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 전 영상에서 관리비 47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죠. 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실무를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네이버 혹시 지리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이버 같은 데서 에듀파 검색하시면은 제가 31강으로 격리실무 강의한 거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관리비 등의 이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관리비 등 항목. 아까 K아파트에 등록하는 거 47개 항목 얘기 말씀드렸었죠? 9번은 관리비 10개 항목 중 일반 관리비 25개, 수선 유지비 4개, 난방비, 급탕비는 개별 사용료입니다. 관리비, 일반 관리비 중에 인건비, 재사무비, 재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에 부대비용 있죠? 설명 다 드린 대로 급여, 재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 고용, 국민, 건강,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재사무비로 일반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그리고 재세공과금으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그리고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로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그 밖에 부대비용으로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비용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 밖에 부대비용은 관리 업무에 소용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재세공과금은 관리기구가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 일반 관리비 외에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그리고 수선 유지비가 있고요. 위탁관리 수수료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4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수선비, 시설 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승강기 유지비나 그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에 나오는 전기료는 전기료에 포함됩니다. 사용료는 난방비, 급탕비, 가스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선거관리 운영비 등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47개 항목에서는 난방비, 급탕비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관리비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실질적인 사용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자, 46번은 장기수원 충당금, 그리고 47번은 잡수입. 잡수입은 관리비 항목 아니죠, 여러분? 근데 잡수입으로 되게 막 우리 소장님들이나 막 입주자들이 막 쓰잖아요. 그래갖고 잡수입을 감시를 하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잡수입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K아파트도 없었고, 솔직히 예전에는 막 어떤 그 아파트의 나름대로의 각각 자치기관이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회계 처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마다 다 달랐어요. 막 서울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막 지방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 기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자기 멋대로 맛대로 했었거든요. 예비비도 막 쓰고 잡지출도 막 쓰고 그냥 횡령만 안 하면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횡령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이제 막 그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안 되겠다, 회계 처리 기준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준 관리구역도 만들고 해서 그 공동주택 관리법도 만들고, 옛날에는 주택법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다 새롭게 나왔죠. 그렇게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좀 스탠다드화, 규격화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K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회계 개정 과목과 K아파트 개정 과목이 다를 경우, 여러분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및 K아파트에 따른 관리비 개정 과목이 서로 다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감가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K아파트에는 감가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소모품비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그럼 감가상각비라는 게 그 일반 사무용품비에 비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이면 감가상각비를 일반 사무용품비에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가상각비의 개정을 일반 사무용품비 안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가급적 운영성과표의 개정 과목을 K아파트와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회계 배정과정 쓰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딱 그렇게 딱 거기다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K아파트에 그 회계 개정 과목과 연결은 잘 시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K아파트에 공개되지 않는 관리비 항목은 각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만약 도서실 이용료라던가 우리가 뭐 커뮤니티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특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데서는 그 등 같은 거 교체하고 그거 관리비를 거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관리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난방 방식 및 전기료 고지 방식에 따른 관리비 차이. 그래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난방 방식이 중앙 집중식 난방이 있고 개별 있고 지역 있고 그렇죠. 근데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훨씬 사용료가 적게 나오죠. 근데 중앙 집중 난방식은 내가 사용한 요금만큼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단가, 내 그 평당 단가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또 다르겠죠. 또 전기료 같은 경우도 한 잔 대납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 전기, 개별로 납부를 세대에서 각각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잔 대납, 한 잔에 관리소에서 모아서 관리비를 모아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개별 전기 사용 시에는 관리비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4번 예비비 또는 잡수임 집행으로 인한 관리비 차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거죠. 원래는 관리비는 총액주의로 해서 총액주의로 관리비를 다 부과한 다음에 차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에서 차감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소장님들이 예비비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표기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제가 어떤 단지를 봤더니 그 단지는 예비비를 3천만 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리고 그 예비비 사용을 한 다음에 그분이 하신 게 뭐였냐면 그 틀리죠. 그거 다 나중에 만약 걸리겠지만 그 단지는 그 나무 전지하는데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그 비용을 예비비로 그냥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에 안 짰다고 하면서. 근데 그거는 긴급하지도 않고 뭐 긴급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죠? 그거 다 구청에서 나중에 만약에 시감사 나오면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잡수입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관리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 상여 같은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비로 해서 떡값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떡값이나 아니면 상여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예산에 잡지출로 넣고 잡지출로 차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A단지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차감을 하고 B단지는 잡지출로 차감을 하면은 관리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5번째 관리비 차감 방식에 따른 관리비 차이. 관리비 차감 방식이 지역의 표준관리 규약의 차이 등에 있다. 예를 들면 관리비 차감을 이익잉여금 처분 후 차액연도 차감하는 것도 있고 당해연도를 실시하고 관리비 총액에서 관리비를 직접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서울은 직접 차감, 그 당해연도 차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그 다음에 차감했는데 이게 서울도 이제는 다음 해에 차감하는 걸로 변경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단지는 그 관리비가 그 잡수입이 되게 많은 단지가 있어요. 잡수입이 많아서 그 단지는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익잉여금은 다 관리비 차감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소유자분 말고는 소유자분은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줘야 되지만 그 나머지 우리 사용자분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 등 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비 차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비 차감액이 굉장히 많은 단지가 있고 또 적은 단지가 있겠죠. 왜냐면 그 단지는 전혀 뭐 잡수입이 별로 없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단지는 더 많이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차감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한동안 뭐 K아파트에서 무슨 뭐 호구 아파트, 뭐 호구 단지다, 어떤 그 관리비가 너무 우리 단지는 많이 나온다, 우리가 호구 아파트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관리비 중에 일반 관리비 중에 어떤 단지는 7만 원인데 어떤 단지는 1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비교를 그냥 단순히 여기는 15만 원이고 여기는 7만 원인데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단지는 400세대예요. 그리고 어떤 단지는 1000세대예요. 근데 인원이 관리소장님, 경리, 그리고 과장님, 그 다음에 뭐 격일제 근로자 1명,
격일 그 기정비서 2명, 그리고 이제 뭐 반장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인원 구조가 1000명인 단지도 뭐 인원이 7, 8명이고, 그리고 300이나 400명인데도 어쨌든 5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5명, 아니면 4명 있잖아요. 그거를 300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1000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즉, 세대수가 작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관리비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호구 아파트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거는 단순히 K아파트 관리비 비교는 그냥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리비 고지서 샘플이고요. 요거는 그 에너지 고지서고요. 요거는 일반 관리비 고지서. 상가형이 있는데 상가는 뭐 이제 비과세, 과세 나눠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K아파트 연계하는 거 좀 볼게요. 그 회계 프로그램 XPRP를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XPRP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XPRP에서 회계 데이터 전송에 들어가시면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수 선택하시고 회계 연월일 선택하셔가지고요. 부가 연월일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쭉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공용관리비 등록하는 게 있어서 쭉 자기가 불러와요. 그 다음에 개별 사용료, 세대별 등록,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공용관리비, 그 다음에 공동사용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나오는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예전에는 등록 안 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장기수선 충당금 등록 안 하면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등록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그 충당액 잔액 써주시고, 요거는 당월 부가, 당월 발생액, 그 다음에 잔액 써주시고요. 잡수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수입이 당해연도 발생금액, 당해연도 사용금액, 그리고 잔액, 총 잔액을 써주시는데, 그냥 당해연도 걸 써주시면서 이익잉여금 전년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관리외 수입이 잡수입에 해당되고, 다만 그 잉여금 처분하는 달 있잖아요. 이익잉여금,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이익잉여금 처분 가능액도 여기다 다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써주셨으면, 다 맞으시면 저장을 누르시면은 K아파트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K아파트로 전송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K아파트로 가셔가지고요. 국토부 사이트에 갑니다. XPRP에서 저장한 다음에 www.kaapart.go.kr 사이트에 전송된 내역을 재확인한 다음에 그 반영 버튼을 클릭해야 돼요. 국토부 사이트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관리주체 입대율 전용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회계 전산 시스템 입력이나 그 단지 관리자 직접 입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게 회계 전산 시스템에서 입력이 됐겠죠? K아파트에서 입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조회를 누르셔가지고요. 만약에 XPRP에서 직접 연계 안 하면 여기 단지 관리자에서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액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전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주고 쭉 저장을 해주시면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K아파트에 기타 K아파트 공개 내역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단지 정보, 관리비 정보, 입찰 정보, 유지, 관리, 이력, 하자, 담보, 회계, 감사 보고, 에너지 사용 정보, 이거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정보는 기본 정보 및 관리시설 정보 공개,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관리비 정보, 공용 관리비 등 47개의 항목을 공개하고요. 관리비 내용 확인 및 유사 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 검증이 가능하고요. 입찰 검증, 입찰 정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진행 공개, 입찰 전 과정을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비리 차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지관리 이력 하자 담보. 이거는 우리 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을 공개하는 거고요. 장기수선 항목 적기 보수를 통해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고요. 회계감사보고는 이제는 이거는 회계감사가 보고하죠. 에너지 사용 정보는 세대 에너지 사용 공개, 세대 에너지 사용량 확인으로 투명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K아파트에 공개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과태료 맞은 단지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공개하시고요. 보통은 그 달 부과하고 한 달 후까지인가 2달 정도까지 거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제 부과하고 바로바로 공개하는 편이에요.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공개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초보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이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구독자가 500명이 되면은, 이벤트를 좀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고 하고 싶으신 이벤트가 있으시면, 제가 이벤트 게시판을 하나 열 생각이거든요. 거기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네, 어떤 걸 할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뵙겠습니다.